안녕하세요. 오늘 청소년 교통 안전을 하러 온 안전 강사 한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고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조금만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사고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같이 청소년들이 가장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입니다. 그 다음 무단횡단. 무단횡단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지 하고 또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요. 또 이륜차, 두 발로 가는 겁니다. 두 바퀴로 가는 교통안전, 자전거에 대한 교통안전과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네. 그리고 개인용 이동장치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우리가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관련 법규가 5월 13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법령이 어떤 것인지 또 안전주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인데요. 혹시 친구들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을 사용해 본 적은 있나요? 네. 그 휴대폰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고 한번 질문을 던져 봤는데요. 그때 10명 중에 9명 정도가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한 97%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사용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보고 갔을 때 우리가 소리로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보면은요 14.4m 정도 되고요. 또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거나 하면서 할 때는 듣는 소리가 7.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할 때는 5.5m라고 보고요. 점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휴대폰을 보고 갈 때 우리 시야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기 영상에서 보듯이 시야는 우리가 휴대폰을 보고 가지 않을 때는 120에서 한 150 정도 시야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래까지 해서 다 볼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걸어 다니면 10에서 20도 정도 시야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보행하는 친구보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보행하는 친구가 76% 정도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거리를 다니는 거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어폰인데요. 우리 걸어 다닐 때 그 휴대폰이나 그런 걸로 음악을 듣거나 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그 KTX가 달려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간다고 하면 그것은 귀를 막고 가는 거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 눈을 감은 거와 귀를 막고 가는 것처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나 또 그런 위험 사항에 노출됐을 때 친구들이 그것을 방어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걸어 다니거나 할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요. 휴대폰은 안전한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자동차가 오른쪽 길로 접어들자 차 사이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가 보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틈도 없이 순식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보면 결국 휴대폰에 집중한 채 찻길로 내려선 것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봤듯이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가다 보면은 시야각도 좁아지고 또 저기 옆에서 어떤 위험이 나한테 있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도로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보행할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보행 중에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교통사고 가해자로 큰 책임이 뒤따르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봤더니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와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차가 가해자가 되고 그 보행자가 피해자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보행자가 부주의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고 보행자를 가해자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라도 휴대폰을 들고 뭐 다니다가 이런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나면 친구들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가 됐다는 것 자체는 또 큰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그 운전자나 또 다른 보행자한테 안전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차를 피해 용케 간다 싶더니 화물차와 크게 부딪히고 맙니다. 정말 아찔한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무단횡단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친구도 사실은 이 길을 건널 때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널 때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로 건너던가 아니면 육교가 있으면 육교로 건너고요. 육교가 아니면 지하도로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이게 보행자들한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인데요. 저 친구는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무단횡단을 하다가 저렇게 교통사고가 난 지금 저 동영상인데요. 무심코 친구들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위험성을 보면은요, 무단횡단으로 나타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0% 정도 됩니다. 그 30%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30%가 되는데요. 그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43%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 비율로 보면은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꼭 알고서는 절대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치사율입니다. 교통사고 치사율 무단횡단을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보다 무단횡단을 해서 건널 때는 치사율이 2배 정도 더 높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횡단보도나 우리한테 안전한 지하보도나 육교로 건너야 됩니다. 횡단보도 안전한 보행 방법을 알아보면은요, 우리가 횡단보도에 딱 섰을 때 양 옆을 봅니다. 옆에서 보면 앞면에서 보면은 차가 저렇게 주행해서 100km, 80km, 30km, 이렇게 50km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저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앞면에서 볼 때는 차 속도가 저렇게 100km로 오는 건지 아니면 50km 오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인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보다 빨리 내가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나 이럴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차가 멈췄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고서는 멈춰섰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 밟았을 때 걸리는 제동거리 시간을 보면은요, 100km는 3.6초 정도 되고요, 80km는 4.5초 정도 되고, 또 50km는 7.2초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더 빨리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가 더 빨리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 친구들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측면에서 보면 100km와 또 이렇게 50km 이렇게 보면 속도가 어떤 게 더 빨리 가고 있는지, 어떤 차가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오는 차를 갖다가 그냥 판단해서 그것을 느리게 오는 차인지 빠르게 오는 차인지 판단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단 횡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또 잘 건널 수 있는지 친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횡단보도를 차도에 만들어 놓은 거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친구들이 꼭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가면 안 되고, 무단횡단은 안 되고 횡단보도로 꼭 건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미리 차로에 내려와 있으면 안 됩니다. 차가 내려와 있으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안전선이 있거든요. 안전선, 인도에 안전선이 있는데 그 안전선 뒤에 항상 서 있어야지 저렇게 빨리 건너가거나 뛰어가려고 차도에 내려와 있으면 차하고 같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신호가 바뀐 후 좌우를 살펴서 건넌다. 신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차는 또 우리가 초록불이 신호가 바뀔 때 차는 또 빨간색이나 또 노란색, 황색 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황색은 우선 멈춤이지만 운전자는 또 빨리 가려고 속력을 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당연히 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는 보행자가 조금 빨리 건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은 바로 건너거나 뛰지 않으시고요, 좌와 우를 살펴서 차가 멈췄는지 아니면 차가 오지 않는지 그걸 확인을 하시고 손을 들고는 않으시네요. 어린이들은 손을 들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전멸하고 있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빨리 뛰어서 건너면은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전멸하고 있을 때는 뛰어가면 안 되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가야 합니다. 네, 친구들하고 지금 그 교통안전,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는 거와 이어폰 사용하는 거, 또 횡단보도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횡단보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서기, 또 보기, 걷기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두 바퀴 라이딩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자전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시속 30km와 6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시키도 상해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속 30km의 저속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5%에 불과하지만 시속 60km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99%로 약 20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충돌하는 속도에 비례해 중상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충돌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돌 에너지가 제곱으로 증가하고 보행자의 머리가 자동차의 단단한 구조물과 2차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5.8%가 머리 손상이 원인이며 사망자의 95%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숨졌다고 하는데요. 안전모 착용 시 머리 손상의 85% 예방이. 네, 우리가 지금 영상 보면은 안전모 착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전거를 탈 때 또 안전 수칙을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30km나 60km로 충돌했을 때 30k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격을 받고 떨어지지만 60km, 차량이 60km 정도 속력이 되면은 2차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몸이 날아서 저만큼 갈 수 있죠. 자전거는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 몸으로, 전체적인 몸으로 그 충격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안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전거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친구가 자전거 그 타이어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압 에어가 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또 에어가 빠져서 또 이렇게 헐겁지는 않은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그 에어가 헐겁다면 공기를 주입을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정지할 때 항상 브레이크를 잡는데요. 오른쪽이 앞브레이크고요. 왼쪽이 뒷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동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앞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요. 앞브레이크에 힘이 실려서 뒷바퀴가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뒷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차가 제동거리가 더 멀어져서 더 밀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멈추거나 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앞과 뒤를 잡아서 두 개를 잡아서 안전하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요. 자전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두 발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보통 친구들이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 보면은요. 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고 까치발처럼 이렇게 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안전한 자전거를 타려면 두 발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장이 좀 높거나 좀 너무 낮으면 좀 올리시고요. 안장이 너무 높으면 좀 낮춰서 나한테 맞는 상태로 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헬멧입니다. 이것은 자꾸 이야기하고 들어도 안전 수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헬멧을 쓸 때는 앞에와 옆에와 여기 우리 목 부분에 보면은요, 여기에 버클을 채울 때 거기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해서 채우면 됩니다.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요. 너무 조여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벨트 착용을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요.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 고학년 한 4학년 정도 되는 수박의 그 크기 정도를 갖고 하나는 안전모를 씌우고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떨어뜨려 봤습니다. 네, 떨어뜨렸더니
안전모를 씌운 수박은 저렇게 떼굴떼굴 굴르면서 있는데요. 옆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수박은 저렇게 깨졌습니다. 만약 저것이 우리 친구들의 자전거를 타다가 저렇게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모는 꼭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박에 안전모를 씌운 그 안전모를 갖다가 저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전모는 저렇게 깨져 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수박은 그래도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모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안전모 지금 저렇게 사고가 나서 부서진 안전모는 절대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저 안전모는 버리고 새로 장만을 해서 다시 쓰셔야지 저거를 뭐 재활용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자전거는 어디서 타야 될까요? 어디서 타는 게 안전할까요? 자전거는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는 타면 되고요. 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는 차는 도로에서 타야 됩니다. 사람이 보행하는 곳이나 인도나 이런 곳으로 절대 다닐 수가 없고요. 저렇게 오른쪽에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도 보호가 되고 또 보행자도 부딪히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는 하는데요.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저것을 자전거를 타고 만약에 지나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꼭 내려서 저렇게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되고요. 또 이제 횡단보도도 보면은 저렇게 자전거 길처럼 자전거 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 거 있으면 저것은 자전거가 타고 지나가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봤을 때 저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 표시가 있으면 자전거가 타고 지나가도 되고요. 만약에 저것이 없으면 꼭 내려서 지나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전거를 자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에 준하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지 되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범칙금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갖다가 그냥 레저용이나 즐겁게 쉽게 탈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타면 안 되고요. 꼭 자전거는 차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아시면서 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에 보기에 1초의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지금 친구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통학버스를 타기 때문에 이 학교 주변에서 생활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도심에 있어서 학교까지 오시는 동안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 안전벨트를 어떻게 잘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벽면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다시 왼쪽 벽을 바꾸는 전복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터널 안을 달리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지그재그로 터널 벽에 부딪혀 전복됐습니다. 이 버스에는 유치원생 2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모두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띠를 착용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대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는데요.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4명의 학생 모두가 가벼운 부상만 입고 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원 안전띠를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선 영상만 보더라도 교통사고 시 안전띠의 중요성을 크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을 보면 운전석 97%, 조수석은 93%, 뒷좌석은 53%로 특히 뒷좌석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띠의 안전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승합차에 성인과 어린이 모형 6개를 태운 뒤 그중 운전자 등 3개에만 안전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시속 80km로 콘크리트 벽과 충돌한 순간 앞 유리창과 범퍼가 순식간에 박살나 심하게 부서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 내 안전띠를 하지 않은 모형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모형이 앞좌석까지 날아가 거꾸로 박히는 충격적인 모습에 유리창을 뚫고 머리가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띠를 맨 모형은 의자에 몸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충돌 시 차 내부의 단단한 곳에 부딪히지 않아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험 결과 안전띠를 맨 뒷자리 승객이 중상을 입을 확률은 6%. 하지만 안전띠를 하지 않은 뒷자리 승객은 95%로 16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안전띠를 안 매면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고 2차 충돌로 인해 사망 확률이 18%. 네, 지금 영상을 봤는데요. 그 유치원 버스가 사고 나는 거와 대학교 형들 대학교 대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 나는 영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봤듯이 버스가 옆에 충돌하고 또 저렇게 떨어져서 저렇게 부서졌다면, 만약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대형 사고로 날 수 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봤듯이도 앞좌석에 탔을 때는 대부분 벨트를 합니다. 안전벨트를 하는데요. 요즘 차는 경보음이 울리죠.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그 경고음이 울려서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요. 뒷좌석에 탔을 때는 뭐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안전벨트를 안 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가 뒷좌석이 맸을 때와 안 맸을 때의 사고가 18배 정도 더 크게 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친구들도 만약에 승용차나 이렇게 부모님 차를 타게 되면은 항상 어디를 갈 때 그러니까 차 안에 탔을 때는 안전벨트를 항상 매는 것을 습관처럼 해야 되고요. 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차가 정차하면 그때 안전벨트를 풀고 그리고서는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시트에 앉아서 안전벨트가 있으면 그냥 매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더 안전하게 매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맬 때는 길이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전벨트 매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해서 길이를 느슨하게 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처음 저렇게 착용했을 때는 목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지 않고 여기 어깨 중앙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슴과 안전벨트 끈 사이에는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공간을 두면 됩니다. 너무 헐겁게 둬도 안 되고 또 다시 너무 조여서도 안 되니까 그 정도가 가장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 그 안전띠가 꼬여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전띠가 꼬여 있는 상태로 그냥 안전벨트를 매고 가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장파열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위험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전벨트가 제대로 잘 펴져 있는지 꼬여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바른 자세로 해서 안전띠를 매야 되는데요. 그게 시트에 앉았을 때 뒤로 다 바짝 붙여야 되고요. 어깨가 이렇게 뒤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나서 아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배에다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 쪽에, 골반뼈 쪽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해야지 우리가 사고나 이렇게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안전띠가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또 뭐 혹시 그 스쿨버스 타고 귀가할 때 꼭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첫 번째 어깨 중앙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요. 여기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가 꼬여 있는지 꼬여 있지 않은지 그걸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여기 아랫부분 배 부분에 안전벨트가 오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가 요 밑에 골반 부분에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전벨트도 잘 착용해야 됩니다. 자, 오늘 친구들 일단 오늘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고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휴대폰, 그렇죠. 보행 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셋째, 자전거 탈 때는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다음은 이제 안전벨트를 안전하고 어떻게 바르게 차야 되는지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는 우리가 친구들이 항상 일상생활이나 생활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나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이거를 잘 지켜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용 이동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 그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관련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었어요. 13일 전에는 13세까지도 면허증이 없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면허증이 없으면 개인용 이동장치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하고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용 이동장치를 주목받고 타는 이유는 편리하죠. 휴대성이 편리해서 자전거나 이런 것을 타고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좀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 또 어디다가 놓고서는 꼭 잠가놔야 되고 또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고 내가 그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휴대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도 발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또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를 있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거를 타고 가면은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2가지 분류로 보면은 이동용 개인 이동장치와 또 이제 원동기 이동장치인데요. 그 위에 것은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전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자전거길에만 통행을 할 수 있고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하는 곳은 인도나 이런 곳은 절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원동기는 무게도 가벼운 게 뭐냐면요. 30kg 미만이어야 되고요. 속도도 25km 미만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전동 킥보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느냐고 봤더니요. 저렇게 몇 년 사이에 25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배가 증가하다 보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저게 우리 필요한 법적인 필요한 어떤 그 보행자를 보호하고 또 운전자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탈까 했더니 출퇴근용도 있고요. 가까운 거리,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운 거리를 쉽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했을 때는
교통체증이 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용 이동장치를 보면은요, 전동 킥보드를 가장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도 보면은 이것도 보호 장비가 꼭 필요한데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만큼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절대 착용하지 않고 미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가장 가장 우리가 가슴이나 머리나 얼굴이 가장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가슴까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혀서 잠깐 이렇게 뭐 큰 사고가 아니올 때는 괜찮지만 킥보드랑 만약에 부딪히면 킥보드는 발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꼭 2차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해별 사고인데요. 운전 미숙도 있고 또 자전거가 KS품이 아닌 제품을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또 충전을 어느 정도 되고 다 됐으면 코드를 빼야 되는데 계속 과충전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에 법이 개정돼서 바뀌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최고 속도는 25km 미만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량은 30kg 미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원동기 면허증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을 해야지 탈 수가 있고요. 그게 만 16세 이상만 면허증을 소지하면 탈 수 있었고, 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에는 13세의 아이들도 다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세 아이들도 그냥 면허증이나 없이 타고 다녔는데 이게 좀 강화돼서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무면허 운전을 하면은 20만 원 이상의 이제 범칙금도 내야 되고요. 만약에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만약 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는 그 부모님이 범칙금을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시행 첫날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전동 킥보드 통행이 빈번한 홍대 입구역 부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객에게 단속 경찰관이 다가가 주의를 줍니다. 기존에는 원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오토바이처럼. 2명 이상 올라타거나 인도를 쌩쌩 달리는 위험천만 주행도 눈에 띕니다. 2명이 타는 게 아니고 혼자 타는 겁니다. 2명은 승차동은 초과해요. 이것도 범칙금 대상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1시간 반 동안 마포구 일대에서만 위반 사례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개정법은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 강화됐는데 벌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고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 전혀 몰랐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제 킥보드 이용하면서 헬멧을 꼭 착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매년 늘어 지난해엔 900건에 달했습니다. 턱이 높은 곳에서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 골절이 되는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두부, 얼굴 부분에 대해서 부상이 일어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대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규정 안내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것은요 5월 13일이기 때문에 13일 날 뉴스를 제가 동영상을 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법이 개정된 것도 잘 모르고요.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을 또 이제 계도한다고 하는 거 한 달 동안은 계도를 해서 안전하게 또 법이 바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벌칙금인데요. 벌칙금은 아까 그 영상에 나왔으니까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렇게 법이 개정되고 많은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킥보드가 아무데나 세워 있는 경우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킥보드나 저런 것이 전동 킥보드가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저렇게 점자 보도블록에다가 저렇게 정차를 해놔서 넘어져서 뭐 이렇게 이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기 전동 킥보드도 어디에다가 비치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놓지 않아야 되는 것도 법으로 개정을 했고요. 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이렇게 가슴까지 오지만 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부딪혔을 때 그 밑으로 발이 들어갈 수 있어서 2차적으로 다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랑 똑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탈 수 있는데요.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 나왔을 때는 자전거처럼 우측 도로의 가장자리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만 보도에서 나가주세요. 우리가 보행자를 지켜줄 수 있는 거, 오토바이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절대 다녀서는 안 되고요. 또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자전거 길로 다녀야 되고 또 전동 킥보드도 우리가 또 예전에는 다 이렇게 인도나 다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곳을 다 다녔는데요. 이제는 출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잘 안전에 대해서 잘 지켜서 우리가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